제이콥 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위를 두드리는 석수를 보아라. 100번을 두드려도 실금 하나 가지 않다가 101번째 망치질을 하는 순간 바위가 쩍 하고 둘로 갈라진다. 그러나 이는 101번째 망치질의 결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두드린 101번의 망치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주식에다가 코인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성공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걸까요? 바로 이것저것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이 찾아오는 그래프는 이렇게 계단식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로 찾아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시도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로축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고 세로축이 찾아오는 성공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성공이 노력한 만큼 바로 계단식으로 찾아오냐? 아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떡하냐? 즉, 이 임계점을 돌파하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인 성공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만큼 시도하고 포기하고 또 좀만 더 이만큼 했다가 포기하고 이 임계점이 찾아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망치질 한 번 하고 돌이 깨지길 바라고 그 다음 돌로 가서 또 망치질 한 번 하고 돌이 깨지길 바라고 그렇게 하면 돌이 깨질까요? 아니죠. 한 곳만 101번 때려야지 돌이 쪼개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도 해보려고 하고 주식도 해보려고 하고 해봤는데 다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유튜브 하나에 집중하고 나서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을 퇴치하고 성공을 쟁취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인생의 비밀이 특별한 데 있지 않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말이 참 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념을 못합니다. 우리는 왜 전념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피트 데이비스의 전념이라는 책을 참고해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무력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지 아세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파탄나서?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절망하는 순간은 바로 내가 노력해도 변화를 만들 수 없을 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구나. 이때 인간은 가장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승진이 막혔어. 혹은 조직 자체에 비전이 없어. 이럴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꿈과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동태눈이 돼서 직장을 다니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냐? 물론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생각해 볼까요? 이순신 장군님 상황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조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왕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충성하고 나라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전쟁에서도 막 승리하고 했는데 기껏 나라 살려놨더니 왕이 자기를 귀양 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구하겠다, 변화를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했더니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순간이 임진왜란보다 빡셀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노력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결국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역사를 바꿀 정도의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지만 있으면 다 되냐? 나는 노력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어. 아자 하면은 끝나는 거냐? 세상이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뭐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지는 가지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못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내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변화를 만드는 데는 꽤 긴 시간과 많은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해내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쟁취한 천재의 아이콘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다가 쫓겨났었어요. 그리고 애플에서 쫓겨난 뒤 다시 돌아와서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지금의 애플 신화를 만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10년 걸렸습니다. 쫓겨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천재가 해도 10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즉,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양의 시간을 투여하겠다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그러나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가득하다.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무력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선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지만 있다고 되나요? 아니요. 그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 변화를 만들기까지 꽤나 많은 양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내심 또한 갖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서 무력감을 극복하는 게 한 가지의 전념에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강박감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전념하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야 부담감 없이 전념하고자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강박, 즉 잘 돼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어기제가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잘 안 좋았다는 말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스스로를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나는 이게 문제였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했을 뿐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인간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선택합니다. 그 방어 기제가 뭐냐? 바로 딴짓이에요. 내가 한 가지에 확 집중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 되니까 차라리 딴짓을 하자. 왜?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노력이 부족한 것 뿐이고 나는 하면 사실 잘할 수 있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강박감이 산만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강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쉽습니다. 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 누구나 죽을 수 있고 망할 수 있어요. 회사도 언젠가 망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무원이더라도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출근길에 사고가 언제나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야,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까 전전긍긍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에겐 되게 큰 일인데 좀 큰 관점, 즉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지구를 만약에 직경 1mm의 모래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의 너비가 어느 정도 되냐? 7,391만 2,500km라고 합니다. 지구가 1mm라면 온 우주도 아니고 우리 은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 몇 배입니까? 몇 배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은하를 넘어가면, 우주로 가면 진짜 무한대 크기가 나겠죠. 자, 우리가 사는 지구도 이렇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작을진데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우주 차원에서 먼지 같을까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 자체도 아니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강박을 느끼고 있는 그 일도 얼마나 작은 일일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 일 잘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그거 뭐 망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뭐야?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다 의미 없으니까 때려치라는 소리냐? 아니요, 여러분. 강박을 내려놔야 오히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강박을 내려놔야 오히려 그 일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 강박 때문에, 강박이 방어기제를 발동시켜서 우리를 딴짓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전념하지 못하고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념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공동체성 결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이타적인 존재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 못지않게 공동체성도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부터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았어요.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맹수들한테 다 지거든요. 그런데 여러 인간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니까 승리하고 만유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성이 기초된 존재이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게 그 사람의 지위를 더 높여주곤 했습니다. 예전부터 큰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가령 족장, 왕, 대통령,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강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존경과 명예와 지위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자존감과 가치의 원천이 바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 어쩌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느낀다. 우리나라가 우울증 OECD 1위라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성 결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사회 아니냐? 공동체성 좋지 않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가족이랑 시간을 더 많이, 더 즐겁게 보냅니다. 야, 명절에 우리 다 모이잖아.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화목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명절마다 싸우고 만나는 거 불편한데 억지로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OECD에서 행복조사 이런 걸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 1위는 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실제 응답이 그래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냐? 가족이 1번입니다. 자아실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가족이 1번이다 라고 답을 해요. 즉,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에서조차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서양이 더 우월하다라는 사대주의적인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지금 우리들이 공동체성이 결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지위와 인정과 보람과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존재 이유,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미는 어디서 오냐? 책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했나요? 나 자신보다 큰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됐건, 인류의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됐건, 가족의 안위가 됐건, 뭐가 됐든 나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이 책에다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뭐냐면 처음엔 돈만 보고 달렸는데 달리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야.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 즉, 나보다 큰 무언가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달려봤어요. 다 이기적으로 뛰어봤어. 근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 그러면 나보다 큰 무언가를 추구하자라는 겁니다. 공동체성의 결여가 행복을 저해하고 저해된 행복은 전념을 막습니다. 그 이유로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념의 결여가 가난을 부릅니다. 성공은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전념할 때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력감. 내가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아니야, 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의지. 그리고 그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 라는 것을 알고 견디는 인내심입니다. 강박감이 전념을 빼앗습니다. 강박은 방어기제를 만들고 그 방어기제가 딴짓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딴짓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는 산만함을 가져오는 거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잘 안 되지 않아도 된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공동체성의 결여가 전념을 빼앗습니다. 인간은 의미와 보람, 삶의 가치를 공동체, 즉 나보다 큰 곳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가다 보니 의미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죠. 나보다 큰 무언가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 무언가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력감, 강박감, 공동체성 결여를 극복하고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전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당면하고 있는 가난의 문제 혹은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